저 어렸을 때는요, 김밥을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전에는 김밥을 파는 데가 없었으니까요. 우리에게 김밥은 소풍날 엄마가 새벽부터 열심히 싸줘야지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랬던 김밥이 2000년대에 들어서 대중화가 됐죠. 바로 김밥 천국이 데이트를 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김밥집은 꾸준한 아이템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밥집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의 김밥집은 고생만 하고 돈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고요. 그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밥집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는지, 그리고 김밥집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집이 사업적으로 가장 각광받던 시기는 2010년대 중반이었어요. 이때가 프리미엄 김밥이 막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김밥천국의 야채김밥이 1,500원이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김밥이 확 뜨면서 김밥 가격이 훌쩍 오른 거죠. 그때 가장 잘 나가던 고봉민 김밥이 2,500원, 그 다음으로 잘 나가던 바르다 김선생이 3,200원이었으니까요. 순식간에 김밥 가격이 2배나 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프리미엄 김밥에 열광했어요. 원래 김밥은 그냥 빠르고 간편하게 한 끼 때우던 간편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프리미엄 김밥은 건강하고 좋은 재료로 매장에서 직접 조리를 했고요. 양도 훨씬 푸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 제대로 된 식사로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평생 알던 김밥인데 그 김밥이 새롭게 변신한 모습이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고객들은 호기심을 느끼고 프리미엄 김밥집을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새로워진 김밥에 만족감도 느끼면서 프리미엄 김밥 시장은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김밥집 다점포를 11개까지 운영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 김밥 가격이 2배나 올랐는데 고객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김밥집이 사업적으로 제법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뭐 하나 뜬다 그러면 다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역시나 프리미엄 김밥이 뜨니까 별의별 김밥집들이 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마소스로 밥을 짓는 김밥집, 한우 소고기를 넣어주는 김밥집, 숯불 고기를 넣어주는 김밥집, 심지어 숯불 고기를 넣는 김밥집을 따라하는 김밥집까지. 이때 김밥집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프리미엄 김밥집의 화제성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장이 많이 생긴 만큼 또 폐업하는 매장도 많이 생기게 됐죠. 특히 유행에 편승해서 매장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프랜차이즈들은 금방 내 소멸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김밥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김밥이 워낙 대중적이잖아요. 뭐 탕후루처럼 잠깐 바짝했다가 사라질 만한 아이템은 아니죠. 그래서 강자들은 건재했습니다. 특히 전통의 강자 김간해부터 고봉민 김밥, 바르다 김선생, 얌생 김밥처럼 탄탄한 프랜차이즈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여기까지 들려드린 얘기가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 터지기 전의 얘기인데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김밥집에 안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아이템이 바로 김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우선 첫 번째로 배달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김밥집에는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배달시켜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뭐 중국집을 배달시켜 먹긴 했지만 1인분을 시키기는 어려웠단 말이죠. 예전에는 1인분 시키면은 눈치가 엄청 보였잖아요. 그리고 치킨이나 피자도 혼자 먹기에는 또 너무 비싸고 양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려고 할 때 먹을 게 김밥밖에 없었어요.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퇴근하면서 김밥 한 줄이랑 떡볶이 하나 이렇게 포장해 갔던 게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음식을 다 배달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김밥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김밥을 굳이 포장을 해갈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1인분도 무료 배달이 되거든요. 배달비는 다 자영업자가 부담해 주시죠. 이게 참 쓸쓸한 현실인데요. 예전에는 포장이 주력이었던 김밥인데 이제는 배달앱에 수수료 다 뜯기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경쟁은 심해지고 배달은 안 남고 김밥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 이슈는 편의점입니다. 예전에 편의점은 삼각김밥이 주력이었잖아요. 일반 김밥은 종류도 적고 맛도 별로였어요. 거의 뭐 이 정도 느낌? 퀄리티가 진짜 별로였죠. 그런데 지금의 편의점 김밥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종류도 많아졌고요. 맛도 좋아졌어요.
게다가 가격은 김밥집보다도 저렴하죠. 이게 코로나 때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많이 때우다 보니까 그때 편의점 김밥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 수가 5만 개인데 지금 이 5만 개 편의점이랑 다 경쟁을 해야 될 판이에요. 김밥집으로서는 정말 편의점의 발전이 뼈아프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24시간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요즘에 24시간 김밥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이것도 코로나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회식이나 늦은 모임 문화가 많이 사라졌고요. 다들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지금 어지간한 상권은 밤 10시만 넘어가도 거리가 한산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음식점이 다 같이 매출이 떨어졌죠. 저도 24시간 순댓국집을 몇 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야간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순댓국집은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순댓국집은 야간에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객단가도 높고 마진도 좋거든요. 미리 준비해둔 순댓국에 육수만 부어서 끓여 나가면 그만이니까요. 반면에 김밥집은요, 술도 안 나가고 객단가도 낮고 일도 힘들어요. 게다가 재료가 금방 상하는데 야간에 손님 없으면 이거 다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엔 그래도 고객 수가 많으니까 높은 매출로 커버를 했는데요. 이제는 다 같이 매출이 낮아지다 보니까 김밥집이 24시간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재료비 상승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재료비 많이 오른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거는 김밥집뿐 아니라 모든 외식업에 다 해당되는 얘기죠. 하지만 김밥집은 이게 더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김밥은 가장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기 때문에 가격을 잘 못 올리거든요. 저희 순댓국집이 코로나 전에 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순댓국 한 그릇에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을 거의 2배 올린 거죠. 순댓국도 서민 음식이지만 이 정도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김간의 김밥은 코로나 전에 3,500원이었는데 지금도 김밥 한 줄에 4,500원밖에 못 받아요. 이러면 안 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격 저항이 가장 심한 아이템이 바로 김밥입니다. 가격을 올리지 못한 만큼 그 손실을 그대로 다 보고 있는 게 김밥집의 현실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슈는 인건비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코로나 전으로 인건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오른 건 모든 아이템 다 똑같은 상황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김밥집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김밥은 모든 아이템 중에서 가장 노동 집약적인 아이템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 많고 힘듭니다. 재료를 하나하나 다 손질해가지고 볶아서 말아서 잘라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요즘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는 다 만들어진 재료를 보내주긴 합니다. 자동화 기계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밥 한 줄에 5,000원도 못 받으니까 이게 노동 대비 매출이 낮은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도 많이 써야 되고요. 일이 힘든 만큼 인건비도 높게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오른 게 김밥집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이렇게 5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김밥 프랜차이즈 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간의 30년 전통의 최강의 김밥 브랜드인 김간의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450개였던 가맹점이 350개로 줄어들었고요. 작년에 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참 세월이 무상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김밥의 대명사였던 고봉민 김밥의 하락세는 더 심각한데요. 한때 700개 가까이 됐던 매장이 계속 줄어들더니 지금은 400개점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김밥 프랜차이즈들이 참 많은데요.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꾸준함을 유지하는 브랜드로 얌생김밥, 싸다김밥, 선빛꼬마김밥 이 정도 브랜드가 있긴 한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 김밥집이 암울해진 상황에 대해 진단을 받는데요. 그렇다고 김밥집 창업하면 안 되는 거냐 하면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 예전에 비해 불리해진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미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의 김밥집 창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일단 김밥집에 예전과 같은 사업성을 기대해선 안 됩니다. 특히 오토 매장이나 다점포 운영 같은 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나는 생계형 창업이다. 소자본으로 창업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분이라면 김밥집 창업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밥이 돈은 안 되지만 대신 잘 망하지도 않거든요. 김밥이 워낙 대중적인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남녀노소 언제든지 들러서 간단하게 식사하기 좋다 보니까 동네 장사로는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동네에서 장사를 하실 거면요. 동네 주민들이 오다 가다가 발길이 딱
닿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밥집은 접근성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김밥집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김밥집의 미래가 예전만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밥이 꾸준히 사랑받을 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결국 김밥집은 대박 아이템이라기보다는 동네 장사 위주로 묵묵히 살아나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밥집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목적에 맞게 창업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장사만세였습니다.